네. 요즘 이분의 행보를 보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속내를 모르겠어요. 자, 일단 최초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X파일이 국정원에는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있던가요?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는 일부 기록으로 남아 예.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거기는? 전체가 다 있어요. 아마 전체요? 김현정 앵커도 있을 겁니다. 언론인도 있어요? 다 있죠. 정치인도 있고?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카더라. 거의 증거과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들이. 이런 거 예를 있다고요?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저 인터뷰 듣고 손정희 변호사님 귀를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엑스파일, 민간인 사찰,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좀 굉장히 어두운 모습이 이제 실제 이렇게 막 그 호기심을 자극하듯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인가 실제일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 주목이 조금 부정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방송에서의 발언 이후에 처벌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한 방송에서는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하 의원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네. 또 이례적으로 국정원에서도 이 박 전 원장을 향해서 공개 경고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박 전 원장도 이제 앞으로 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도 또 어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으나 네. 또 다른 방송에 가서 요즘에 또 뭐 복날에 어떻게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 발언 때문에 네, 엑스파일 얘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또 모 방송에 가서는 엑스파일을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엑스파일이 뭐지? 하고 찾아보는 일까지 있게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얘기 자세히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매일 이슈화시키고 있어서 오히려 의문만 키우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드 멀더와 스컬리 나오는 건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 엑스파일은 지금 섬뜩해요. 언론인뿐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0년간 축적돼 왔다잖아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송 말고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박지원이 지나가면 새도 안 날아간다. 이렇게 개혁됐어요. 열어보지도 못해요. 지난 60년간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역사청산 의미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파기하자 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 우리 직원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말씀 안 합니다. 관련 발언은 더 이상. 예, 안 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 공장장은 질문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서울시장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지금 곧 잘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잘렸어요. 김수경 교수님, 발언의 내용이나 파급력, 파괴력 면에서는 결코 뉴스 진행자와 웃고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모골이 송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할 것 없이. 물론 그 중에는 뭐 합법적으로 취합된 자료도 있고 불법적으로 취합된 자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섬뜩한데 이것을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진행자와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거 있는데 다 봤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연예인이랑 썸띵도 있고 뭐 돈 받은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국정원장이잖아요. 전직 국정원장이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민감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퇴임하자마자 자신은 다시 정치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너무 무서운 일인데 지금 본인은 굉장히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 말 안 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상대방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 분명히 아닌데 나 말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언론은 더더욱 그 사람을 불러서 뭐야 얘기해줘 라고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야망, 야심, 또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국가 최고의 어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있을 때 취합했던, 자기가 취득했던 정보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요. 뭐 국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또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뭐 도덕적으로 뭐 지탄받습니다만 푸틴이 곧 제거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나와요 지금. 전 박지원 전 원장이 그동안 말씀 어떻게 참았나 궁금하네요. 지금 뭐 그만두자마자 지금 와서 폭탄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 같은 평론가가 하는 얘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정보의 최고위에 있다고 했었던 분이 나와서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곧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뭐가 정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럼 당연히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정치만 계속 하셨던 분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엑스파일과 관련된 문제도 이런 거예요. 내가 김명준 앵커 얘기 뭐 많이 아는 거 있는데 그럼 뭐예요? 알려달라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이건 정말 하면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정말 재밌게 방송하시고 저도 재밌게 즐겨 듣습니다만 방송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국정원 앞에 있는 그 큰 머릿돌 이 문구가 바뀌잖아요. 지금 혹시 있는 게 정보는 국력이답니까? 혹시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보는 국력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 들으면 정보가 역시 무시한 권력이구나. 상당한 권력이구나.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어. 지금 나 때문에 정보가 60년 동안 쌓인 게 지금 봉인됐고 세상 밖으로 못 나오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 굉장한 협박처럼 들리고 위협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음지에서 이런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기자들 취재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만 정보위원회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도 나와서 함부로 발설을 못하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만 나와서 합의하에 일부분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 기밀이 혹시 자칫해서 흘러나갈까 봐 대북 관련 민감한 정보가 쏟아져서 혹시나 어떤 정치적 경색으로 파장이 있을까 봐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신 지 그렇게 오래지지 않았어요. 그럼 본인이 업무 중에 취집했던 얘기를 침묵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이 타이밍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우리 제작진이 지금은 문구가 바뀌어 있다는 걸 또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한때는 정보는 국력이 돼 있었습니다만. 근데 오늘이라고 그냥 박지원 전 원장 오늘은 침묵했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또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 진짜 궁금하네요. 뭔가 알고 있다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참 신선함도 있지만은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다. 도어 스태핑.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 대통령이 착착착 답변하는 건 멋있죠. 미국이 그런다? 미국 매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드냐. 이건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다. 봉화에 간 것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수경 교수님, 한때 정치 구단 이런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방위적으로 혼수를 두고 있네요, 지금.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취지는 좋다, 신선하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행보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을 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방송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물론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 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본인이 계속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실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안 되는 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 늘 평생 하던 일이 정치기 때문에 정치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언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갈피를 못 잡겠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존재감은 뿜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문모닝 얼마나 세게 했어요. 그랬죠. 네. 몸모닝 하셨었는데 그렇지만은 국정원장이 되시고 그렇지만 네. 대통령 치열한 선거 과정을 겪었지만은 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네. 비판할 것은 비판했어요.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양산에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폭넓은 인사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국정원장이 임명되니까 네. 발표되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하고 놀랬고 예. 다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 입을 봉해버리려고 2년간 국정원장에 보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가 어디까지가 진실 또는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입니까? 유머고? 저는 지금 박 전 원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있네요. 뭘까요? 내가 국정원장 된 거 나는 정말 훌륭한 인사였다. 아하.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려가 많이 됩니다만 약간 한 얘기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한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맨날 문모닝하고 날 싫어했는데도 나를 썼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싫어하는 사람도 쓰고 폭넓게 인사해. 검찰 인사라는 소리만 그만 듣지 말고 라는 정도의 훈수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은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합니다만 박지원 원장이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직 국정원장이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민주당 쪽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조금 얘기도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좀 방송 좀 줄이시고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앞서 이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하태경 의원과 설전했잖아요. 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존안 자료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들 공개되면 여야 정치인 상당수가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 발끈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뭐 이렇게 설전 오갔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논란이 생길 거 분명히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전 원장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 살아있다. 나 정치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복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뭐 별 반응이 없는 상태이지만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서 생각을 해보면 꼭 국정원장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대북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상당한 경험이라던가 실전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상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은 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선에서 돕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 향후에 어떤 당의 구도가 흔들릴 때 내가 당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잘못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게 이슈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국정원장이었다라는 특수성을 가려서 좀 발언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민경 변호사님, 뭐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도 뭐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어요. 지금 되게 불편함도 내비치고 있고. 근데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이 최근에 일련의 발언이 법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사실 상당해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사과도 이제 나와서 하신다고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지만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명예훼손 뭐 쉽게는 이제 가볍게는 명예훼손죄를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국가 기밀을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국정원장의 그런 지위였는데 이렇게 쉽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런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유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게 이제 여당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상당한 이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하태경 의원이 법적 대응하는지 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일이 복잡하게 갈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침묵에 들어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